일단은 흥미롭게도 다른 앞에서 좋은 토론 해주신 발제자분 너무 체계적으로 잘 작성해 주셔서 많이 배웠고요. 앞에 토론자분들이랑 뜻하지 않게 제가 좀 그 다른 논점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좀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청년기후긴급행동에서 활동가로 활동하는 청년으로서 저희 활동 소개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요거는 다들 익숙하실 탄소해산. 아까 아까 낮에 이제 들어가서 캡처한 시계고요. 이제 7년 정도 나왔네요. 1.5도씨 시나리오까지. 어, 원래 그 장마라든지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2019년, 2020년까지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에서 이런 포스코 앞에서 연막탄 터뜨리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또 제주도부터 좀 전에도 제주 말씀해 주셨지만 경남이나 이런 화력발전소 앞에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또 원격으로 그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또 제가 많이 활동해 온 데가 이제 청년 기후 긴급행동이라는 느슨한 연대 조직인데 여기가 이제 처음에 만든 계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잠깐 여기가 이제 환경부 장관 타운홀 미팅 이래서 청년들이랑 만난 자리에서 처음에 이 공용 옷 입고 3명의 청년들이 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환경부 장관님이 이제 청년들을 외면하는 것처럼 사진이 잘 찍혔는데 그래서 이렇게 정의정치연구소에서 공유도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처럼 멸종할래? 라는 피켓을 들고 다인 퍼포먼스를 진행을 하면서 청년기후 긴급행동을 만들게 됐는데요. 이렇게 총선 때는 그 모의 후보처럼 그 시민들한테 홍보하기도 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XR 뉴스에서 한 시위 퍼포먼스 방식을 차용해서 가짜 그린 뉴딜 혹은 뭐 회색 뉴딜, 구린 뉴딜로 정부가 말뿐인 그린 뉴딜로 청년들의 미래에 재를 이제 뿌리고 있다. 이걸 이제 회색 물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그리고 제가 좋아하지 않는 기획재정부 이런 곳이 있었고요. 한국전력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청년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와 기업, 뭐 한국전력 같은 곳들, 정부와 기업을 대상으로 좀 활동들을 많이 해 왔는데요. 이렇게 기후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좀 가지게 된 고민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왜 청년 기후 긴급 행동은 있는데 한국에서 청년 말고 장년 긴급 행동, 뭐 중년 기후 긴급 행동, 노년 기후 긴급 행동은 안 나올까? 저희가 익숙하게 본 영국의 XR 멸종저항 시위를 보면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연행되시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청년들 위주로 구성된 이제 30대에서 30대가 대다수의 40대까지 국회 앞에서 얼마 전에 한국 기후운동 최초로 이제 청년들이 좀 11명 정도가 이제 연행이 됐었죠. 그랬다가 이제 풀려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청년들은 왜 좀 더 무엇이 청년들이 좀 더 기후위기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걸 막고 있을까? 그리고 왜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한국에서는 기후위기에 이렇게 활발하게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없을까? 당연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뭐 언론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교육 얘기라든지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저는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정책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기본소득이 탄소세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아니면 이제 탄소세가 기본소득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저는 오늘 조금 더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소공녀라는 영화고요. 이건 이제 청년들의 어떤 돈이 없고 생계가 어렵고 근데 이제 집은 없는데 이제 생각이나 취향, 가치관이 중요한 어떤 소확행의 문화 관련해서 이제 유명해진 영화인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조류가 있죠. 우리가 뭐 어차피 집 사기는 글렀으니까 좀 소소한 행복들에 만족하면서 동시에
좀 가치적인 인생, 좀 돈이 아니라 생계보다는 나의 취향과 가치, 나의 존엄함이 존중받는 걸 위해서 살아보자. 이런 청년들이 많고 제 주변에도 돈을 벌고 집을 사고 차를 사기보다는 기후위기 시대도 있지만 귀촌을 하고 싶다. 아니면 나의 어떤 존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다. 이런 청년들이 주변에도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른 유형도 있죠. 주식도 많이 사고 내 집을 사는 게 목표고 이런 청년들도 물론 많이 있고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 청년들도 동시에 그 같은 어떤 그 감정의 기제나 이런 것들이 작용한 결과가 아닐까. 청년들이 살기가 팍팍하고 엄청 불안하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건 시민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혹은 이제 시민 배당이 탄소세랑 결합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요거는 그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관계자분의 인터뷰를 제가 책에서 인용을 해온 것인데요. 요걸 보면 이제 기본소득의 이상은 어떤 방향으로 구상이 되어야 하는가? 소비의 자유만이 아니라 최저 생존이나 인권만으로는 부족하다. 소비의 자유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의 부여. 이런 가능성이 기본소득이 지향해야 될 방향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두 개 법안은 안타깝게 다 입법화되지 못하고 좌절이 중간에 되긴 했는데요. 다만 이제 워딩이 좋아서 우리가 이런 시민 차별 상황에서 처한 모든 상황들에게 보다 위험 있는 존엄한 생활을 위한 물질적인 조건을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줘야 되고요. 평등이 동시에 자유와 보완이 돼야 되고 밑에 법안을 보시면 이 권리 보장은 무급 노동, 자원봉사 및 비영리 활동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과 동일하다. 위에 보셨을 때도 공동체 형성 얘기가 나와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또 코로나 시대에 느껴지는 게 있죠. 최근에 무급 노동, 독박 이유가 돌봄 노동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다시 한번 좀 더 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2018년도 10월 달에 이제 통계청 조사 결과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개인들의 삶이 존엄해지고 감염병 시대의 생계를 지키고 또 나아가서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기본소득이 중요하게 갖는 함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비빌 언덕이 돼야 되고요. 동시에 이건 노동자가 이제 그 사장한테 개개거나 이제 문제 제기를 하거나 파업을 하거나 이럴 때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이런 지위 좀 더 튼실한 이런 지위가 되어주고요. 올해 코로나 사태 본 것처럼 감염병 등 앞으로 이제 감염병이 2, 3년마다 또 찾아올 수 있다고 하죠. 반복적으로. 이런 위기 상황 시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스타트업이나 창업 등이 이건 이제 정부가 좋아하는 워딩이겠지만 증가할 수 있고 출생률이 상승하는 데도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좀 시민배당으로서의 기본소득이 올바로 설 수 있을 때 공동체적인 가치가 인정받고 강화되는 그런 방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돌봄노동, 자원봉사, 타임뱅크 이런 것들과 접합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탄소세에서 논의가 시작했었죠. 그리고 제가 기후위기 청년들의 활동에 대해서 처음에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탄소세가 제대로 올바르게 기능하면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나아가서 2050년 탄소 중립으로는 부족하다. 2040, 2030을 이야기하면서 탄소 중립을 넷제로를 가속화 혹은 넷제로를 넘어서서 배출 제로 가속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토론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요. 토론 질문으로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던진 것 중에서 앞에 좀 전에 발표해 주신 두 분의 토론자와 좀 논점들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조금 전에 이제 윤영중 정책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탄소세가 좀 더 아무래도 기본소득도 중요하지만 탄소세가 우선이 아닌가라고 흥미롭게 이제 기본소득 전문가로서도 또 말씀을 해주신 것에 저는 이제 그 당에서 기후정의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오늘은 또 이제 기본소득의 장점을 조금 더 방어를 해보려고 했고 동시에 이것이 어떤 개개인의 존엄 나아가서 어떤 시민들의 권리 보장, 권한 보장 이들의 생계는 물론이고 어떤 삶의 질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또 나아가서는 또 말씀드리겠지만 공공재나 커먼즈 논의와 연결돼서 시민들이 아까 태양광 세금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발제자분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연물에 대해서 좀 공유제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동시에 책임도 함께 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현석 위원님께서는 또 이제 토론자님께서는 탈성장이 필요한 시대에 그 현금보다는 현물 지원이 낫지 않겠냐 요런 토론도 해주셨는데 그런 것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제기한 토론 질문은요. 탄소 배당이라는 명칭이 물론 탄소는 이제 온실가스 복사 에너지를 이제 머물게 해줘서 그 지구 온도의 냉각을 막고 이 인류와 동물들이 이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준 고마운 어떤 기체지만은 이런 과도한 배출로 기후변화 때문에 이렇게 탄소를 우리가 탈탄소 사회로 가야 되는 시점에서 만약에 이제 기본소득이랑 결합해서 시민들이 이제 탄소를 통해서 받는 배당같이 느껴지는 탄소 배당이라는 명칭이 적합한가?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것은 탈탄소 배당 아니면은 요거를 나아가서 이제 탄소 배당이 일몰제로 이제 나아가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효과, 부정적인 외부 효과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다면 나중에는 커먼즈 쪽이나 이제 생태 배당이나 자연 배당이나 혹은 다른 방식의 시민 배당으로 나아가서 좀 시민 임금이나 시민 소득이나 시민 유산이나 시민 급여와 같은 다양한 어떤 이 명칭들과 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는 없을까? 혹은 좀 더 시민들이나 그 정치권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자연적인 배당이나 자연 배당, 사회적인 배당이나 사회 배당 같은 이름들을 나중에 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는 없을까? 혹은 시민들이 보셨을 때 이제 좀 더 와닿는 이름들, 기본 생계 보장이나 기본 보장이나 어떤 존엄 소득이나 이렇게 좀 더 직관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명칭들을 고려할 필요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나눠봤고요. 나머지 토론 질문들은요,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 환경세 존치 여부, 존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발제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확실히 이게 뭐 녹색 기금의 형태든 아직 정말 정부가 이야기하는 기후변화 대응 기금이 어떤 방식이고 어떤 식으로 이제 거칠지 이런 것들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도 고민되지만 요거를 이제 탄소세의 역진성 때문에 이제 합친다기보다는요. 좀 더 정의로운 전환, 정부 말로는 이제 공정 전환 이런 걸 위한 전환 비용으로 좀 사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게다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것에 지금 한 80% 이상이 이제 도로 관리 쪽의 명목으로 묶여 있고 제대로 쓰이지도 못하고 좀 과도한 도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나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토건 사업들에 쓰이게 되어 있는 것을 용처를 빠르게 변경해야 되겠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고요. 그리고 배당 액수를 발제자님께서 이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이제 과도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코로나 때 저희 시민들이 이제 받은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뭐 노동을 대체하지 않는 선에서라도 기본소득의 어떤 지향점 특히 이제 우리 기본소득당에서 나가서 이제 기본소득을 이제 보편화시키고 일반화시킨다고 한다면은 요게 어떤 시발점이 이제 이런 탄소세와 기본소득이 합쳐진 탄소배당 혹은 탈탄소배당의 모델이 될 텐데 요거를 이제 처음에 시민들에게 되게 메리트가 있고 이게 탄소 중립도 하면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된다. 이게 뭐 현물이든 현금이든 이런 방향을 그 효능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20만 원 이상의 좀 금액 액수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재원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이 많이 되고요. 탄소 예산제, 탄소 예산제보다는 사실 엄밀하게 맞지는 않는데 탄소 감축 예산 혹은 이제 이런 다른 어떤 지금 이제 정부의 회계에서 뭐 신공항을 막 짓는다든지 그 토건 사업들 뭐 이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이나 뭐 동남권 메가시티 또 어떤 엄청 핫 이슈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결부되어서 좀 더 예산을 마련할 수는 없을지 혹은 이거는 되게 세목 신설이나 이걸 병합하는 데 있어서 되게 복잡해지니까 아까 탄소 배출권 거래제 이제 병합하는 것에 있어서 요거를 이제 유상할당 비율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캡을 좀 이제 조정한다든지 이런 좀 더 쉬운 안도 처음에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안인데요. 알래스카 연구기금 모델처럼 아예 좀 별도 기관이 관리하는 방식으로 좀 나아갈 수 있다면 환경에 대한 어떤 시민배당의 그런 본뜻을 살려서 어떤 사용료로서 이제 시민들이 이걸 통해서 금전적이거나 현물적인 어떤 이득도 얻지만 동시에 이걸 좀 함께 기업도 그렇고 책임지는 어떤 내는 피로서 관점을 전환할 수는 없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당의 조건을 두는지 마는지 이런 여부에 있어서 좀 물론 이제 배당의 조건을 둬버리면
좀 본질적인 어떤 기본소득이나 시민 배당처럼 조건 없이 아낌없이 그냥 이제 조건 없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위배가 많이 돼서 저도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좀 이제 저는 지금 대단히 우려되는 그 그린 뉴딜이나 정부의 어떤 탄소 중립 경향에 있어서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요. 진정성이 그나마 조금 최근에 있어 보이는 이제 대통령이나 청와대 어떤 소수가 이제 밀어붙이는 형국이 아닌가. 과연 장관들이나 공무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탄소 중립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을까? 특히 산업부와 기재부, 국토부도 그렇지만요. 이런 것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올바른 그린 뉴딜과 올바른 제대로 된 탄소 중립을 가속화시키려면 시민 여론이 중요한데, 이런 여론을 현실화시키려면 조금 더 생애주기별 기후 교육 이슈 같은 것들을 좀 조건으로 함께 연동해서 걸거나, 이런 좀 고민들,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이걸 주류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병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좀 길어졌는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하자면, 탄소배당 명칭의 적합성에 대해서 일단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현재의 정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주류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에 이현호 위원장님 발제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의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주장했던 것은 기본소득의 재원 모델이 아니라 탄소세를 탄소 배당으로 환급하는 일종의 조세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재원 모델을 보면 탄소 배당만이 아니라 뭐 토지 배당이라 토지 보유세에 입각한 토지 배당이라든지 데이터 배당이라든지 뭐 시민 소득세를 배당하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소득 재원들이 다 이렇게 일종의 믹스가 돼서 이 충분한 기본소득도 지급이 가능한 것이지, 탄소세만 가지고 기본소득 모델을 이렇게 짤 수는 없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위한 탄소세라는 것은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이 탄소세 재원이 기본소득 재원의 모든 것일 수도 없고, 또 그럴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금을 만들자라는, 기금으로 처리하자는 말은 저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한국에도 국가재정법에 기금과 특별회계가 따로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이라는 건 사실 적립분과 배당분을 따로 계산하는 겁니다. 알래스카 연구기금의 경우도 이 기금 수익의 100% 배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한 51% 배당합니다. 49% 적립하죠. 재투자합니다. 기금이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죠. 재투자를 해야만 기금이 늘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탄소세를 기금으로 하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결국 에너지 전환기금을 쓰자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고, 차라리 그에 거둔 탄소세 수를 n분의 1 배당하는 게, 특별회계로 계리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와 기금을 혼동하신 것 같고, 전액 배당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로 계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제가 흥미롭게 느꼈던 거는 제목이거든요. 탈탄소 배당이라는 네이밍. 참 어떻게 보면은 탄소세의 그 근본 목적 취지에는 맞다. 탄소 배당하는 이유가 탄소세를 정치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탄소 배당을 그렇게 부르지 말고 탈탄소 배당으로 부르는 게 탄소세의 근본 취지에 부합되는 명칭인 것 같아요. 부합되는. 그래서 언뜻 생각할 때, 야, 이 좋은 말인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이렇게 한 5분 뒤에 생각을 해보니까 딴 생각이 들어요. 그런다고 한들 탄소 배당이라는 게 엄청 우리가 많이 받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엄청나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탄소 배당이라는 것 자체가 부정적 외부성, 일종의 어떤 생태 부담을 갖다가 시장 가격화, 내부화한 것이라는 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탄소 배당의 성격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탈탄소 배당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말을 마사지하는 게 될 수도 있다. 차라리 탄소 배당이라고 부르고, 그러나 우리가 탄소 배당을 통해서 노력하는 것은 탄소 배출 없는 사회, 탄소 중립 사회다.
탄소 배당 없는 사회를 탄소 배당을 통해서 노력한다. 탄소 배당은 탄소 배당이 없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어떤 징검다리고, 그 과정에서 이 이은호 위원장님도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 배당, 그러니까 태양광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생태적 공유부에 입각한 배당액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를 전환하는 것, 그게 바로 생태적 전환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 논평에서 깨달음을 많이 얻었고, 또 앞으로 이 탄소세 논의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요청드리고, 저 역시 오늘 깨달은 것들을 좀 제 사고에 좀 반영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